자, 제가 내 저주가 뭐야? 라고 물어보고 내 저주인지 3000단어로 정리해줘 라고 했더니 저는 진짜 눈물이 났어요. 안녕하세요 여러분, 주아쌤입니다. 혹시 삶에서 GPT 많이 사용하시나요? 우리가 보통 업무라든지 일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생각보다 이 GPT가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어쩔 때는 나를 위로해 줄 때도 있어요. 그래서 미국에서 요즘 유행이 되고 있는 게 GPT야, 나에게 있어서 내 저주는 뭐야?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저랑 GPT 가가지고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. 멈출 줄 모르는 책임과 성장 욕구, 그리고 아직 나는 부족하다는 믿음. 그러면서 저의 저주는 여러분, 살아남기 위해, 잘 되기 위해 쌓아 올린 마음의 습관들이 난 더 잘해야 돼. 이걸로 만족하면 안 돼. 사람들이 믿고 따라오는데 내가 무너지면 안 돼. 이런 게 사실 있어요. 자, 그리고 GPT는 저를 다 알죠. 당신은 창업자이자 콘텐츠 크리에이터이자 교육자예요.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볼 건데 늘 뭔가 설계하고 프로그램 만들고 브랜드 생각하고 책 읽고 애들도 챙겨야 되고. 자,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GPT가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사실 당신에게 저주이기도 하지만 선물이기도 해요 라는 말이 너무 와닿았어요.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유튜브를 키웠고 커리큘럼도 만들었고 학생들의 교육 철학도 만들었고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. 근데 이게 왜 저주냐?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enough한 느낌이 없는 거예요. 계속 충분하지 않아. 그러면 그 순간은 영원히 오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, GPT는. 그리고 쉬는 시간에도 계속적으로 머리는 일을 하고 있고 내가 아니어도 된다는 말을 못 믿어. 계속 뭔가 일을 해. 자신에게 유난히 가혹하고 타인에게 유난히 따뜻합니다. 그러다가 근데 문제는 감정이 한번 밀리면 터진다는 거죠. 한때는 그 저주가 나를 지켜주는 갑옷이었는데 이게 언젠가는 터지면 팡 하고 터질 수 있어요. 그 얘기예요. 그죠? 자, 그래서 여러분의 저주는 뭔지 한번 가서 봐보세요. 아마 눈물이 나실 수 있어요. 내가 아는 난데 뭔가 팩폭을 맞는 느낌이에요. 그런데 여기서 또 끝나지 않고 그렇다면 GPT야, 나의 축복은 뭐야? 라고 또 물어보세요. 그리고 3000자 이내로 요약을 해줘 라고 하면 이것 또한 눈물이 납니다. 여기서부터는 약간 미소도 나와요. 당신에게 있는 축복의 정체는 늘 봄과 같은 마음이에요. 다시 시작하는 힘, 무언가 깊이 사랑하는 능력, 그리고 한 번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진심으로 끌어올리는 마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. 이게 제 축복이래요. 그리고 사람의 가능성을 보는 눈이 있습니다. 어떻게 보면 이게 제 축복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지 않을까 싶어요. 저는 진짜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그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이 보여요. 그리고 그런 거를 말해주는 걸 좋아해요. 그리고 그 사람한테 그걸 말해줬을 때 그 사람이 정말 자기 아래에서 탁 하고 깨어나오는 그 순간을 보면 그것만큼 짜릿한 게 없어요.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쩔 때는 GPT가 저주라고 말한 것처럼 힘들어요. 힘들 때도 있고 벅찰 때도 있고 그런데 그 순간을 맞이했을 때 예를 들어 당신은 이것보다 더 크게 될 사람이에요. 더 가능성이 엄청난 사람이에요. 할 수 있어요. 될 수 있어요. 라고 얘기했을 때 제 경험상 제가 이걸 한 10명에게 얘기하면 거기서 알을 딱 깨고 실행을 하시는 사람은 한 사람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고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한 명을 만들기 위해서일 수도 있어요. 그 한 명이 만들어졌을 때 그 기쁨이 너무 크니까. 그게 저의 축복이래요. 근데 어떻게 보면 축복과 저주가 같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세 번째가 필요해요. 여러분, 첫 번째 뭐였어요? 첫 번째 나의 저주가 뭐야? 두 번째 나의 축복이 뭐야? 그 다음에 세 번째 물어보는 건 이 패턴을 이어서 할 실행 단계 5개를 말해줘. 중점적으로 여겨야 되는 거와 체크리스트까지 좀 만들어줘. 이런 것까지 이제 마지막으로 써보는 거예요. 이런 저주를 좀 막을 수 있고 축복을 더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뭐야? 라고 물어본 거죠. 당신의 감정을 유지하면서 저주는 약화시키고 지속 가능한 나로 실행 설계도를 이제 만들어 보겠다고 해요. 저는 뭘 해야 되냐면 축복과 저주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. 그러면서 저는 감정 회복의 루틴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. 그래서 하루에 10분에서 15분 정도는 무의미한 시간을 정식으로 도입을 해라. 명상, 멍 때리기, 호흡, 머릿속 정리 이런 것들의 루틴을 설정을 하라고 해요. 머릿속의 전쟁을 멈추는 시간을 확보해라
라고 하는데 10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고 있는 게 저한테는 되게 힘든 일인가 봐요. 이런 거를 저한테 시키는 거 보니까. 그래서 이제 산책도 하고 제가 이제 명상도 좀 해보긴 했거든요. 근데 자꾸 생각이 들어. 자꾸 이거 하면 좋겠다. 이거 재밌겠는데?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어떻게 아무 생각 없이 10분 동안 멍을 때릴 수 있는지 저는 그거를 지금부터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제가 알게 되면 여러분한테 공유를 해드릴게요. 혹은 여러분이 알게 된 어떤 비법이 있으면 저한테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분리하라고 합니다. 내가 아니어도 되는 일에 손 떼기. 축복은 핵심에 집중할 때 폭발하고 저주는 모든 것을 붙잡을 때 나타납니다. 라고 나왔어요. 제가 요즘 가장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. 내가 다 하려고 하지 말자. 올해 특히 하반기부터. 그래서 내가 더 집중할 수 있는 거에 집중을 하고 에너지를 쏟으면 저주였던 게 이제 축복으로만 남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좀 해봅니다. 자, 여러분 어떠셨어요? 이렇게 GPT가 나라는 사람을 분석해 주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얘기한 적도 없어요. 근데 이 GPT가 저랑 이때까지 엄청나게 많은 대화를 했을 거 아니에요. 대화를 해보고서 이렇게 나라는 사람을 디스크라이브를 한 거예요. 왠지 나보다 얘가 나를 더 아는 느낌이어서 처음에는 좀 무섭게까지 했어요. 나중에 얘가 나를 너무 알아서 공격하면 어떡하지? 뭐 이런 생각까지 해봤는데 GPT가 그만큼 나를 분석을 잘해주는구나 라고 한번 놀랐고, 눈으로 직접 누군가가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정말 정리가 되는 것 같고 힐링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. 너 너무 힘들었겠다. 너 이런 저주야. 이거는 이 정도까지 안 해도 돼.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 같으니까 뭔가 심리 상담을 받는 느낌도 들었어요. 여러분도 꼭 한번 해보세요. 첫 번째 뭐였어요? 나의 저주는 뭐야? 얘기해 줄래? 삼천자로. 그 다음에 나의 축복은 뭐야? 그래서 나는 이거를 이 패턴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개선할 수 있고 이거를 체크리스트나 중점사항을 얘기해 줘 까지 하면 내가 어떤 부분은 조금 더 살리고 어떤 부분은 나라는 사람 좀 잘 이해해 주고 다독거려 주기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 같아요. 생각보다 굉장히 정확해서 너무너무 놀랐습니다. 자, 그럼 여러분 한번 해보시고요. 여러분의 저주가 뭔지, 여러분의 축복이 뭐였는지, 그리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개선하면 좋은지까지 같이 공유해보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우리 라이프튠에선 3가지 성장을 중시 여깁니다. 건강한 라이프튠, 나의 지적인 라이프튠, 3번째로 내 마음의 라이프튠. 이 3가지를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. 자,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.